자, 그다음 법법자가 나왔죠. 법법자. 우리가 지금 쓰는 글자는 이 법법자예요. 물수에다가 갈거자를 쓰는 글자. 그래서 물이 가는 거예요. 그죠? 자연의 법칙대로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대로 이렇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이 어떤 물의 어떤 공평함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순리대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법이다 해가지고 갈거자에 물수를 넣어서 법법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한자 그 네이버 사전에도 이 법법자가 요 법법자로 나와 있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갈거자 이렇게 들어있네. 이 법법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수가 제가 지금 여기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수 구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법법자의 옛날 글자예요. 옛날 글자. 우리가 가르쳐 줄 때는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까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이 돼요. 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뭐 순리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법이다 해가지고 설명이 되지만은 법법자의 옛날 글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한문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큰 사전을 보시거나 네이버 사전에도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이걸로 설명을 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 요건 이제 해태치라는 거죠. 해태치. 해태치하기도 하고 해태태하기도 하는 글자예요. 자, 해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 그래서 이 상상의 동물인 이 해태는 어떤 이제 판관포청천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과 악을 딱 보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해태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법관들이 썼던 모자를 혜태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법관들이 입는 옷을 혜태복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혜태라는 이 짐승은 옛날에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데 이 혜태라는 짐승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혜태가 옆에 있으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뭐 어떤 위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혜태가 달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벌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거나 그렇게 뭐 죽이거나 물거나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혜태는 어떤 정의를 구분할 줄 아는 동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면은 어떤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입구에 혜태상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 브랜드에도 혜태라는 게 있고 그런 그 동물의 이름을 못 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글자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 글자가 이제 어쨌든 뭐 어떤 정의를 구분할 수 있는 동물을 상징하긴 하지만은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게 글자가 너무 복잡하고 큰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여기 빠지고 지금 물수하고 갈거만 남게 돼서 이제 이 글자 법자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법법, 뭐 법칙, 뭐 법률, 헌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름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가 나왔어요. 그죠? 말미암을 유자는 제가 한번 옛날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유자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글자다. 자, 이 글자는 말미암을 유자는 부수가 밭전이에요. 밭전하고 또 상관이 없지만 부수를 밭전으로 넣어놨을 뿐이에요. 자, 이 글자를 보면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걸 한번 먼저 볼까요? 이게 107쪽에 나와 있어요. 107쪽에. 107쪽 먼저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107쪽에 보면은 밭전자 부수의 세 번째 그죠? 말미암을 유라는 글자가 나와 있어요. 이제 말미암을 유자의 옛날 글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초에 어떤 기름 같은 게 담아져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촛불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촛불이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거의 근문에까지는 거의 그 모습이 갔어요. 그래서 기름이고 이제 촛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자나무 기름, 유자 껍질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불이 붙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인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유자나무 할 때 유자가 이제 말미암을 유자가 되는 거예요. 유자나무 유자는 남목자를 쓰면은 유자나무 유자가 돼요. 유자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로 뭐 어디서는 뭐 술병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술병의 의미보다는 유자의 기름을 뜻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방이 환해지니까 이 말미암다라는 것 자체가 뭐뭇으로 인해서 뭐뭇이 이유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말미암을 유 이렇게 말미암을 유. 그래서 이유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때문에 기름이 이유가 되어서 뭐 불이
불이 밝혀져서 온 방이 환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말미암을 유자고,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물수굿을 하고 있으니까 물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글자는 유자나무 유자, 유자를 뜻한 이 말미암을 유자에다가 물, 그죠? 그 어떤 기름의 성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액체의 성분. 그래서 이 글자가 기름 유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유. 자, 그래서 물을 뜻하는 물수와 소리를 뜻하는 유를 합하여 만든 글자. 그래서 기름유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석유, 유전, 뭐 주유소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울읍자입니다. 울읍. 울읍자는 물수에다가 설립이에요. 그죠? 설립. 설립이라는 글자는 옛날에 이제 큰데는 군대오죠. 사람이 두 팔 벌려 크게 서 있는 모습. 사람이 땅을 딛고 서 있다 하면은 이 글자는 이제 설립이 된다 이렇게 있어요. 설립이 된다. 그래서 땅을 딛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설립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설립의 앞에 이제 물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서서 우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서서 우는 모습. 그래서 울면서 서 있는 모습, 뭐 서서 우는 모습,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죠? 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는 우리가 울곡이라는 글자도 하는데, 곡하다 할 때, 그죠? 곡. 그래서 이 글자는 통곡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곡자는 소리내서 크게 우는 것을 울다 곡자로 얘기해요. 울다 곡. 그럼 울읍은 그거에 상대돼 가지고 서가지고 막 소리내서 우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좀 서가지고 소리 없이 이렇게 우는 거를 읍이라고 해요. 울읍. 감읍, 읍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아까 제가 수업 시작 전에 그 카톡에 그죠? 읍참마속이라는 성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자, 읍참마속이라는 성은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일벌백계라는 성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가지고 같이 비슷한 성어로 이렇게 묶이는 성어입니다. 일벌백계. 한 명을 벌해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심어주는 게 이제 일벌백계예요. 그 성어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한 사람을 내가 아끼는 어떤 한 사람을 가차심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경계심을 심어주는 게 이제 읍참마속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속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울다 참은 참하다 참할 참, 울면서 참한다 마속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속 울면서 뵌다는 뜻이 읍참마속이고, 이게 이제 일벌백계하고 같은 뜻이니까 꼭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거기 보면은 마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속은 이제 맛이 옛날에 이제 거기 보시면 아시죠? 맛이 오형제라고 나와있는지 모르겠네. 마속은 그 오형제 중에 막내라고 얘기를 하고, 마량은 맞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량에 관한 성어도 유명한 게 있어요. 그 마씨 오형제가 그 당시에 가장 정말 그 다섯 형제가 정말 다 이제 재주가 출중하고 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유명한 그 형제들이었는데, 그 중에 마량이라는 형이 제일 큰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량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눈썹이 하였대요. 근데 그 다섯 형제 중에 이 마량의 그 재주가 제일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량의 재주가 제일 뛰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눈썹이 하얘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백미라고 얘기했어요. 백미. 선미자를 써가지고 백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 아니면 어떤 영화 같은 데서 가장 뛰어난 장면, 이런 것을 어떤 그 작품에 뭐 백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마량이라는 사람의 고사에서 나온 성어입니다. 그래서 읍참마속은 우리가 지금 제가 알려드렸고, 백미라는 성어도 이제 그 마속의 형인 마량에서 나온 성어라는 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미는 거기서 나온 말이다 같이 꼭 뭐 지금 백미, 일벌백계, 읍참마속 다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댈주라는 글자입니다. 물댈주. 물댈주자는 우리가 앞에서 주인주자 할 때 했었어요, 그죠? 불동주, 불동주 이제 점주, 그죠? 점주 이거 부수할 때 했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주인주라는 이 글자 자체도 역시 촛대에서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 안에서 촛대에서 불이 타니까 그걸 중심으로 인해서 온 방이 환해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심이 된다는 뜻을 가진 주인주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주. 그래서 이제 물수자를 넣으면은 물을 어떤 가운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쏘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물댈주자예요, 물댈주. 그래서 주사할 때, 그죠? 주사할 때도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 주사바늘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용례로 뭐 주의, 주목, 주사, 뭐 주유, 뭐 그죠? 아까 그 기름유자 써가지고 주유 해도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다스릴 치라는 글자입니다. 다스릴 치. 자, 다스릴 치자는 요 글자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요 글자. 요 글자는 기쁠 태라고 하는 글자예요. 기쁠 태. 별 이름 태 하기도 하고 별 이름 태. 요 글자의 옛날 글자를 보시면은 여기에 다스릴 치에도 나와 있긴 해요. 소전의 글자체 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너무 꼬불했다 그죠? 자, 요렇게 담겨 있어요. 자, 어쨌든 요 글자가 요렇게 됐다. 자, 요 부분은 그러면은 요 글자는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가 쓸 때는 사사로울 사, 사사사 이렇게 얘기하는 글자예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사로울 사자 옛날 글자는 요렇게 돼 있거든요. 팔이 안으로 그냥 굽은 모습. 근데 요건 좀 더 꼬여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해요.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 자, 그러면 이건 태아다. 그러면 이것은 태아를 담고 있는 자궁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쁘다는 뜻. 그게 이제 기쁠 태. 사람 이름에 뭐 태 이렇게 뭐 다른 태자도 쓰긴 하지만 이걸 쓰거나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한문에서 이게 별 이름 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지만 기쁠 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기쁠 태. 그래서 기쁠 태라는 글자는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기쁜 모습이다. 이제 기쁘다 해가지고 기쁠 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잉태하다 할 때 태자를 이걸 써요. 아이의 태. 자, 육달월이 들어가고, 그죠? 이게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어떤 몸의 어떤 일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부수가 된다. 그죠? 그게 이제 아이벨 태라는 거죠. 아이벨 태. 자, 그 다음 여자 여자에다가 이 태자가 들어가면 시작할 시자가 되죠. 그죠? 시작할 시. 여자 뱃속에 아이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역사가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자가 시작하다. 비로소시. 비로소시 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비로소시, 뭐 시작할 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태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들어가면은 게으를 태자가 돼요. 게으를 태.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하면은 내가 게을러지고 싶어서 게을러지는 것도 뭐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절로 몸이 느릿느릿하게 돼요. 막 빨리빨리 움직이면 위험하다 하고 하니까 느릿느릿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아기가 있고 그 마음가짐을 항상 느긋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돼서 이제 게으르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태만하다 할 때 태, 게으를 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니까 같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을 한자 공부를 하실 때는 한문은 이런 걸 하나하나 알고 막 따져갖고 하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한자를 처음에 지금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의 명칭도 좀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으를 태, 뭐 사사로울 사자지만은 원래는 사사로울 사자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사사로울 사, 뭐 그리고 이거 뭐 보기육 뭐 이런 것들은 아니까 그죠?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하나 의미를 계속 물어보고 계속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계속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스릴 치가 나오죠. 다스릴 치. 다스릴 치라는 것은 물기를 터가지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왕의 치수에 대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물기를 터가지고, 물이 이렇게 물고를 제대로 터줘야지 그게 범람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흘러가야지 거기서 이제 뭐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치수에 관한 한자가 요거예요. 치수에서 나온 한자. 그래서 물기를 제대로 터가지고, 물기를 다스려주는 것. 그 이제 물기를 제대로 다스려주는 것. 그게 이제 다스릴 치자입니다. 다스릴 치. 그래서 물기를 터서 기쁘게 한다. 다스릴 치. 정치, 완치, 이열치열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대대라는 글자 있죠. 무대할 때 대자. 무대할 때 대자. 이거 맞죠? 쓸 때마다 뭔가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무대할 때 대대자, 대대. 뭔가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널찍하게 있는 그걸 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의 간체자를 이걸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 할 때, 대만에서도 대만은 간체자를 쓰지 않고 우리처럼 정자체를 써요. 그죠? 그래서 대만 할 때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중국어에서 타이완 할 때는 이걸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간체자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체자로 쓰이기도 하고, 간체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태풍이 언제 오는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바람풍자에다가 이 태자를 쓰면은 이 글자 태풍 태자예요. 태풍 태. 바람이 기쁘다보다는 이때는 뭐 어떤 기쁜 그런 거에서 이제 뭔가 크다라는 뜻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갖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크게 부는 거. 그래서 태풍 태자고 태풍 이렇게 쓰겠죠. 태풍. 태풍이 언제 온지 진짜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바람이 엄청 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집도 아까 문이 안 열리길래 문은 누가 잠글 줄 알고 계속 이랬는데 보니까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바람치기 문 열어놨더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글자도 이런 글자도 같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죠? 자, 그 다음 클태자입니다. 클태. 클태자도 밑에 이제 물수가 부수가 들어갔어요, 그죠? 클태자는 요 글자의 소정 글자들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사람이 있고 두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못 그랬어요. 책을 보세요, 책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이에요. 두 손은 이 두 손이라는 것은 사람을 떠받들고 있는 손이에요. 떠받들고 있고 이 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씻긴 물이에요. 씻긴 물. 그래서 씻게 내려온 물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제사장. 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목욕제계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제계를 해가지고 이제 큰 제사 목욕제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제사보다는 큰 제사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큰 제사를 지내고 이제 지내는 이유는 나라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평안해지기를 기원하는 글자잖아요. 기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제사를 앞두고 있다 해가지고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하면서 글태가 돼요. 글태. 그래서 제사장이 큰 제사를 앞두고 목욕 재개를 하는 모습이다. 그게 이제 글태. 그렇지만 이제 그 제사를 하고 지내는 이유는 어떤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니까 이 글자는 편안할 태자예요. 편안할 태. 그래서 태평성대 할 때, 그죠? 태평성대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태평성대 할 때. 자, 그 다음에 태평성대 할 때 이 태자를 쓰기도 해요. 가끔은 같이 통용돼서 쓰이기도 하지만은 용례를 보면은 좀 달라요. 자, 이 글태는 이것도 글태, 이것도 글태잖아요, 그죠? 요거는 뭔가 좀 추상적인 개념의 태자예요.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아마득한 것 같은 이제 좀 멀고 아마득한 거, 까마득한 거, 아마득이 무슨 말이지? 까마득한 거, 그 다음에 뭐 무한한 거, 이런 걸 쓸 때는 이 태자를 써요. 근데 요거는 조금 추상적인 태자로 요걸 쓰는 겁니다. 추상적인 태자. 그래서 어쨌든 태평성대 할 때는 같이 쓰기도 하지만은 용례를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 추상적이고 까마득하고 뭐 무한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태극기 할 때 태자 이거 쓰잖아요, 그죠? 태평양 할 때도 이거 쓰고 태양할 때도 이거 써요. 이거 쓰지 않아요. 그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클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떤 편안한 모습 그리고 또 뭐야 그 추상적인 것, 구체적인 것, 그죠? 그래서 이제 태산할 때 이 태자를 씁니다. 태산. 그리고 태연하다 할 때는 편안한 모습이죠, 그죠? 편안한 모습, 태연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글자에서 형용사 뒤에 그라, 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한문에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형용사 뒤에 이렇게 연자 이렇게 나오면은 요 형용사인 모습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하다보다는 이 그러하려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가지고 크고 그러하다, 뭐 큰 그러하다, 뭐 말이 좀 연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런 형용사 뒤에 연자가 오면은 큰 모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큰 모습. 그래서 이제 태연하다는 것 자체도 편안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태자는 크다는 뜻도 있지만 편안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태산북두라는 성어가 있어요. 태산북두. 태산북두. 태산 같고 북두칠성 같은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문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상징할 때 태산북두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이 하나 꼭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물결파자입니다. 물결파. 물결파라는 글자는 가죽피자 들어갔어요. 그죠? 가죽피. 가죽피자는 제가 설명을 뭐 여러 번 드렸어요. 그죠? 밑에 손이고, 도구고, 가죽이고, 그죠? 손에다가 막대기를 잡고 있는 모습. 놓으니까 손에다가 막대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가죽을 벗겨낸 모습이에요. 따로록 이렇게 여기 말려있는 것은 가죽이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가죽 끝이 말려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가죽피자예요. 가죽피. 가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가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죽피라는 것 글자는 가죽이라는 뜻도 있지만 표면 이렇게 겉에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예요, 그죠? 거기 이제 물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결파예요, 물결파. 물결이라는 것은 어떤 물의 겉에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게 물결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물결파예요, 물결파. 근데 우리가 짐승의 가죽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그 정말 이렇게 소가죽 같은 걸 금방 벗기고 이런 거 못 본 것 같지만은 그런 짐승 가죽들은 뭔가 이렇게 굴곡이 되게 심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동물의 이렇게 표 겉에 있던 가죽들이 그죠? 그래서 이 물결파는 조금 잔잔한 파도할 때 이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잔잔한 물결을 물결파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물결랑이라는 글자도 있어요. 물결랑. 그래서 물결파, 물결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물결랑자는 좀 큰 파도를 랑이라고 얘기해요. 큰 파도. 그래서 파랑 이렇게 우리 파랑주의보 이렇게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기상 이제 일기예보 보면은 그때는 이제 파랑 해가지고 그냥 물결 뭐 어떤 파도의 그런 뜻으로 그냥 총괄해 쓰긴 하는데 한문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잔잔한 파도, 요것은 아주 좀 큰 파도, 멀리 나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치솟는 물결 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잔잔하게 물결 물 위에 이제 그 가죽의 주름처럼 잔잔하게 치고 있는 파도 물결 그게 이제 가죽 물결 파자입니다. 물결파. 그래서 한파 뭐 풍파 파급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물하자입니다. 물하자는 제가 오르가자도 설명 한번 드려보죠. 앞에서 우리가 강강자 할 때 제가 한번 요전에 한번 전 시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강 북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의 남쪽에서는 강이라고 보통 명칭을 붙이고 중국의 북쪽에는 하라고 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문을 공부하다가 강하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냥 일반적인 강, 일반적인 하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강이나 하가 이렇게 나오면은 강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장강을 설명하는 거고 하 나오면은 황하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은 조금 쭉 뻗은 형태를 또 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건 조금 굴곡이 이렇게 좀 많이 굽이치는 것을 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랬고 그래서 장강은 진짜로 좀 물줄기 자체가 조금 쭉 뻗어 있고 이 황하는 물줄기 자체가 이렇게 좀 부글부글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퇴적물 같은 것들이 한 곳으로 쌓이면서 거기 이렇게 비옥한 곳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황하 문명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물하라는 글자는 요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뭐 굽이친 강 아니면은 북쪽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하라고 명칭을 붙인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골동하고 밝을 통할 차례입니다. 골동, 밝을 통. 물을 뜻하는 물수와 소리를 나타내는 이 글자는 한 가지 동, 같을 동 하는 글자예요. 그죠? 같을 동, 한 가지 동 하는 글자예요. 자, 이 글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동굴 안에 아니면 어떤 공간 안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있는 것. 한 가지, 사람들이 그 좁은 곳에 모여 살려면은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 가지 동, 같을 동 하기도 하고, 뭐 옥막 집안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사는 것. 뭐 동굴 안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사는 것.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동, 같을 동 하는 글자고, 자, 물수예요, 물수. 물수가 이렇게 붓으로 들어가면은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 같은 물을 먹고 사는 마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골동 되어 있지만은 골동하기도 하고 골짜기동 하기도 하고 고을동 하기도 해요. 고을동. 그래서 무슨 동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에 뭐 무슨 동, 저는 읍에 살아가지고 동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우리 집은 저희 친정은 지저동 뭐 이런 동 그때 쓰는 글자 이 동이에요. 동. 그래서 고을동 같은 물을 먹고 사는 마을 사람들이 같은 물을 먹고 산다 해가지고 고을동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물을 함께 쓰는 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글자는 주의하실 게 이제 여기 뭐 보면은 밝을 통이라고 나와요. 밝을 통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통찰하다 할 때는 동찰이라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통찰이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고울하고 뭐 밝은 거하고 어떻게 큰 의미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고울동이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파생된 의미로 이제 밝을 통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씻을 새라는 글자입니다. 씻을 새. 씻을 새자는 물수에다가 먼저 선이에요. 그죠? 먼저 선. 먼저 선자의 옛날 글자를 보면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고 발이에요. 사람 발. 그치 진짜니까 사람 발. 그래서 먼저 선이 그래서 말하자면은 먼저 선자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소우도 아니고 막 이제 여기 이제 요 그칠 지가 변형된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어진 사람 인, 걷는 사람 인 하는 글자예요. 사람 발. 사람이 걸어갈 때는 내가 발이 내 몸보다 먼저 앞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먼저 선이라는 글자예요. 먼저 선. 사람이 갈 때 발이 먼저 내 몸보다 앞으로 나간다. 그렇게 되죠. 그죠? 만약 몸이 앞으로 나오면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먼저 선이에요. 먼저 선. 자, 그래서 먼저 선자를 쓰고 물수자를 써가지고 먼저 씻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씻는 것. 그래서 원래는 먼저 발을 손이 먼저 발을 씻는다는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먼저 발을 씻는다. 근데 생각해보면 손부터 먼저 씻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그런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씻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씻는 의미. 씻을 새라는 글자입니다. 이겁니다. 씻을 새. 세수, 세차, 뭐 세련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먼저 선자가 두 개 있으면 빨리빨리 갈 신이라는 글자예요. 빨리빨리 갈 신. 말이 서로 아따투어 막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갈 신. 단독으로 쓸 일은 잘 없어요. 잘 없지만은 밑에 저기 백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도울찬이에요. 도울찬. 이 글자는 우리가 찬조 뭐 할 때 그죠? 찬조 말고 또 무슨 단어가 있을까? 하여튼 그때 쓰는 글자 도울찬.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가가지고 어떤 돈을 보태주는 모습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 그게 이제 도울찬제, 도울찬. 이게 다른 역할을 해가지고 앞에 물수, 이제 말씀 언자 들어가면 길일찬이에요. 길일찬. 다른 역할을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길일찬. 그래서 이 글자는 형성무자의 원리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길일찬, 찬양하다 할 때 찬자 이것습니다. 자, 큰 바다 양자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바다 해 설명할 때 제가 큰 바다 양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양양자 들어가요. 양양자. 양양자는 왜 들어갔냐면은 이제 큰 바다. 그러니까 여기 바다 해는 가까이 있는 매번 볼 수 있는 물 가까이 그러니까 근해 할 때 이 글자를 쓰니까 그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바다는 바다 해. 큰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할 때 이 양자를 쓰잖아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 볼 수 있는 바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지 볼 수 있는 그 바다예요. 그죠? 요거는 큰 바다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양양자 들어간 이유가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다니는 게 아니라 양은 떼를 지어가지고 언덕을 이렇게 넘실넘실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양양자를 넣어가지고 큰 바다, 먼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치는 모습이 양떼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 글자를 이렇게 큰 바다 양에 이제 양양자를 넣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큰 바다라는 것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양양자는, 그 큰 바다 양자는 바다라는 뜻도 쓰이지만 우리가 서양할 때, 그러니까 양복, 이런 거, 그죠? 양복, 양말,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 글자를 쓰거든요.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에 이 양자가 들어가면은 바다라기보다는 서양에서 어떤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 그죠? 양복, 양약, 뭐 양식, 그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양양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자세할 상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세할 상. 자세할 상. 자세한 상자에는 이제 말씀 원자이고 양양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개자 있잖아요. 세개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개자는 말로 10가지 세는 게 세개예요. 말로 우리가 숫자를 셀 때, 돈을 셀 때도 속으로 세도 되지만은 뭔가 소리를 좀 내면서 세야지 안 헷갈려요. 그죠?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10가지, 10가지 뭐 숫자를 세어본다 해가지고 3개. 이것도 역시 말로 양의 숫자를 세어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 마리나 되는지. 그래서 양이 몇 마리인지 말로 세어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할 상. 그래서 상세하다 할 때 상자를 이걸 쓰고 뭐 소상이 아뢰어라 할 때도 상자를 이걸 쓰고. 부를 숫자 써가지고.